네, 오늘 행사에 대한 간략한 프로그램 구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저희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 19년에 어떤 사업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주요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20년에 저희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 모집하는 수요 기업에 대한 안내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20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온라인 설명회 및 데이터 매칭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구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그리고 두 번째로 19년도 사업 결과 및 주요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요 기업에 대한 공모 안내를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저희 사업에 대한 개요입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4차 산업혁명이나 그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산업의 지능화나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량의 증대나 노동시간의 단축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여러 중앙부처나 그러니까 해외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이나 기타 이베이 등과 같은 데서는 고객의 어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국민들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니즈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저희 국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구입이나 가공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이 현실인데요. 어떤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18년 후반까지 총 한 3천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설문조사를 진행한 상황을 보면은 데이터 구매 경험조차가 없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그리고 데이터를 구매하는 데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실제 필요한 데이터가 가격이 너무 높다는 점,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데이터를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데이터 가공 전문 인력들이 부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데이터 활용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데이터 활용의 어떤 애로사항이었던 데이터 구매,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과 좀 차별점이 있는 점은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성으로 수혜 대상인 기업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필요했던 데이터 상품이나 가공 서비스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은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5년간 총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데이터 구매 바우처 같은 경우는 700여 건, 그리고 가공 바우처 같은 경우는 720건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서 곳곳에 숨어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신 수요기업들을 찾아내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추진체계입니다. 바우처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 보시는 이 삼각구도의 이 협약체계의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크게는 과기정통부가 저희 주무부처로서 전체 이 사업에 대한 관리를 담당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K데이터가 그 전담 기관으로서 이 데이터 바우처를 실제 집행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지금 이 전문기관이라는 수요 선정 및 후속 관리를 협력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가 정부 부처와 협력을 통해서 더 다양한 산업에 계신 수요기업들을 발굴하고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함으로써 범부처 협력을 통한 다양한 어떤 데이터 활용에 대한 후속 지원까지 협력을 해나가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데이터가 데이터 바우처를 총 1,420여 건 정도 올해 지원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지금 공급기업, 아까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상품이나 가공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 공급기업을 지정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 공급기업을 지금 지정하는 의미는 우리 수요기업들께서 이 데이터 상품이나 가공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어디 데이터 상품이 있고 가공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시니까 저희 K데이터가 먼저 확인하고 저희의 데이터 바우처 플랫폼인 데이터 스토어에 그 내용들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정된 공급 기업들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우리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요 기업들께서는
공급기업 선택 및 바우처 신청을 저희 K데이터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접수된 신청 내용과 수행 계획을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통해 수요기업을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정된과 동시에 이제 무형의 바우처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가 생성된과 동시에 이 데이터 수요기업들은 공급기업에 데이터 및 가공 서비스를 요청하시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공급기업은 사전 협의하시고 이제 수행 계획에 표현하셨던 그 데이터 판매 가공 서비스를 이제 수요기업에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공한 대가로 이 공급기업은 저희 K데이터에 제공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비용을 이제 저희 K데이터는 공급기업으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9년도 사업 결과 및 주요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서 가장 많이 구매한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전체적으로는 매출 상권 데이터와 기업 정보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소비자 분석, 특허 정보, 유동인구에 대한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1000건의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한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이제 판매된 데이터 중에서 지금 이제 시각화된 요 텍스타일 형태의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별로 데이터 활용 유형을 좀 나눠보면요. 크게는 6가지 데이터 활용 목적을 가트너 이제 빅데이터 밸류 체인에서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기반해서 이제 기초 통계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크게는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 부분과 마케팅 전략 수립 부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데이터가 활용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개발되고 마케팅을 수립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비율이 높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운영에 대한 효율화, 위험 최소화나 고객 예측 등의 순으로 데이터가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데이터 바우처에 대한 지원 현황을 보면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그리고 좀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기업까지 다 한다면 대부분 다 저희 바우처 사업이 지향하는 점이 이제 영세한 규모의 기업들임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19년도 데이터 바우처 활용에 대한 주요 사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크게는 데이터 일상에서 만나는 변화라는 컨셉으로 오늘 여러분께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활용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풍림무약입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환자 추이 분석을 통한 제약 개발 전략 수립하는데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 처방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예상되는 특정 질환 환자의 추이를 분석해서 신규 약품을 개발하거나 이제 기존 약품의 생산량을 결정하는데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축산 데이터, 농축산 분야의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기업은 되게 재밌는 데이터를 좀 활용을 했네요. 일단은 데이터 활용의 어떤 주체가 돼지가 되겠습니다. 네, 돼지 이미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라벨링을 통한 다음에 AI 기반의 돼지 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제 CCTV를 통해서 수집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AI 기반의 가축 관리 서비스로 좀 이제 적용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상 징후를 보이는 그런 돼지의 상태들을 검출을 한 다음에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이제 예방 등을 위해서 이제 그 가축 농가에다가 그 내용들을 좀 미리 알려주고 이제 돼지들을 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납품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통 분야에서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곳인데요. 이 도매시장은 보통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첫 번째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동안 축적이 된 어떤 경매 DB들을 가공해서 인공지능 가격 예측 알고리즘을 좀 개발을 했고요. 고랭지 배추처럼 이제 출하 시기라든지 그 가격들이 좀 이제 들쭉날쭉 이제 변동폭이 큰 그런 것들에서 이제 안정화를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분야에서 디픽셀 같은 경우는 온라인 액세서리 가상 착용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손이나 얼굴의 어떤 특징점들을 모델링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액세서리를 좀 착용해보고 이제 가상으로 내 손에 맞는지 그리고 이제 이 액세서리가 지금 좀 괜찮은지 이제 피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얼리 쪽 이제 시장에서는 대부분 가상 착용을 해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객의 쇼핑 경험이나 이제 해외 진출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육 분야에서 주스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데이터를 온라인 청음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좀 활용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간이나 지역 등의 제한이나 구애를 되게 많이 받는 그런 이제 음악 시장에서의 어떤 교육 서비스를 지금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 청음 교육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이제 사교육비 절감이나 해외 음악 교육 사업까지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광고 시장에서 네이앤 컴퍼니를 좀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 사용했던 그런 티머니 교통카드에서 발생하는 그 버스 승하차 정보를 활용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어떤 이동 정보들을 티머니 데이터 그리고 이제 자체 앱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제 같이 융합한 다음에 사용자의 이동 패턴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맞춤형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이나 수익을 증대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 분야의 리파인인데요. 보통 담보대출을 신청을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돈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지, 아니면 약간 부정이나 사기 쪽 관련해서 이제 좀 부정하게 대출금을 신청을 하는 건지 등을 좀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립 다세대 빌라의 시세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동산 담보 대출 이상 징후 등을 좀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를 했고요. 그래서 비대면 채널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서비스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초보 부모들을 위한 그런 이제 아기를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앱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디플리라는 기업이 좀 소리에 집중해서 개발한 앱이 되겠습니다. 보통 아기의 울음소리를 분석해서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좀 획기적인 서비스가 되겠는데요. 특히 초보 부모들이 육아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 수요기업 모집 안내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지금 지난 2월부터 공급기업 모집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저희 수요기업들께서 이제 선택하실 데이터 상품과 가공 서비스를 보다 풍족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급기업에 대한 조건들을 확인하고 데이터 스토어에 그 공급기업의 상품과 가공 서비스를 등록하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데이터 상품이 필요하신 수요기업들께서는 데이터 스토어에 빨리 접속을 해보시면 다양한 데이터 상품과 가공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요기업 모집 공고입니다. 지금 저희가 3월 30일부로 본격적으로 1,420건에 달하는 대규모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수요기업을 모집에 들어갔는데요. 그 수요기업 모집을 지금 데이터진흥원 홈페이지 그리고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온라인 등을 통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공고문들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접수 같은 경우는 저희 데이터 바우처 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당일일 텐데요. 4월 13일부터 저희 데이터 스토어에 바우처 접수 시스템 온라인으로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정평가 및 협약입니다. 지금 신청 부문별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가공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 평가로 진행이 되고요. 구매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서면 평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등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집체 평가가 되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온라인으로 화상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평가하는 체계를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를 통과한 수요기업과 이제 진흥원, 공급기업 간 다자간 협약 체결을 통해서 이제 바우처가 발행이 되겠고, 수요기업에는 그 필요하신 데이터 상품이나 가공 서비스가 제공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받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수행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제 20년 6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총 협약 시부터 5개월간 정도 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에 대한 수행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기업들께서는 이제 사전 협의하시고 사업 수행에 제출하셨던 그 내용대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중간중간에 저희 이제 K데이터나 저희 전담기관에서 현장 이행 점검을 통해 수요기업들이 이제 잘 그 관련되어 있는 과정들을 이행 중이신지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연말쯤에는 전체적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산출물과 그 사업 결과 보고서를 평가함으로써 저희 사업은 종료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결과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다양한 어떤 우수 사례들, 이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 사업의 성과 발표회와 시상식 등까지 이제 전체적인 성과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입니다. 저희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이제 국내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까지 그 데이터가 필요하신 그 수요 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대상들은 서비스 개발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 성과나 효율을 제고하는 그런 이제 사업 수행을 좀 진행하시게 되겠고요. 그 사업 수행 종료에는 이제 그 결과 보고서로 해당 내용들에 대한 산출물을 제시하시면서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문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데이터 구매 같은 경우는 700건 내외, 그리고 데이터 가공은 720건 내외로 총 1420건 내외가 데이터 바우처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구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전략 수립이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창의 도전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등 이제 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 구매 비용을 지원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구매 바우처 한 건당 1,8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요. 그 지원금 내에서 이제 여러 종류의 데이터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가공 바우처입니다. 그 AI 기반의 서비스나 제품 개발하는 것,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뭐 사회 현안의 해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실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 구축이나 이제 일반 가공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네, 특히 2020년에는 저희 데이터 가공 바우처의 어떤 한 분야로 데이터를 가명화하거나 익명화하는 그런 비식별 처리를 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가공 업무의 하나로 간주하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명화, 익명화가 필요한 그런 이제 수요기업께서는 이제 데이터 가공 부분에 일반 가공 부문으로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공 바우처는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이나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한 건당 7천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가공 업무에는 최소 4,500만 원 이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720건 중에 AI 가공은 이제 300건 정도, 그리고 일반 가공은 420건 내외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부문이 신설되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이제 저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통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 특히 이제 기업에 포커싱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이제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학 연구팀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연구기관 등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금 이제 국내 코로나 등 감염병 분야의 어떤 치료약 또는 관련 서비스 개발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어떤 기관들까지도 이제 그 지원을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규모 및 내용을 살펴보시면 총 50억 원의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차별 평가를 통해서 좀 긴급 지원하는 그런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모는 3월 25일 날 이제 첫 공모가 나가서 소진시까지 좀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 지원 부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구매가 이제 100건 내외, 그리고 데이터 가공이 50건 내외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을 보시면 데이터 구매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을 진단하거나 예방 관리, 그리고 치료 등과 관련된 어떤 학술, 정책 연구,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에 활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보건 의료 목적의 어떤 데이터 활용이나 관련 아이디어 등을 사업화하는 등에도 데이터 구매 비용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병을 진단하거나 예방 관리, 치료 등과 관련된 어떤 서비스 제품 개발, 그리고 고도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국민 보건 의료 정책 개발 등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거나 그 가공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공 바우처 같은 경우는 한 건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700만 원 내에서 데이터 수집이나 설계, 전처리 등 다양한 가공 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바우처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제출 서류들에 대한 안내인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요 기업을 선발할 때 이제 확인하는 서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블랙마켓 조성 방지라든지 관련한 어떤 엄정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는데, 보통 이제 일반 예비 창업자 부문으로 지원하실 부분들이
이제 이 제출 서류 항목들을 보시고 이제 중소기업인지 소상공인인지 그리고 1인 창조기업이나 예비 창업자에 따라서 각각의 지금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을 확인하시고 이제 제출 서류 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바우처 신청서와 사업 수행계획서, 그리고 사전협의서, 견적서, 중소기업 확인서, 채무 불이행 여부 등 다양한 이제 재증빙까지 좀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지금 데이터 바우처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신청서들을 작성을 하고 출력한 다음에 신청서에 이제 그 직인이라든지 날인을 하신 후에 PDF로 이제 그걸 다시 컨버팅 하시고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류들은 저희 접수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시게 되는데 이 신청서는 이제 부인 방지 목적으로 별도로의 날인을 통해서 이제 스캔해서 올리시게 되는 거고요. 사업 수행 계획서는 전년도와 다르게 온라인으로 모두 입력하는 이제 폼 형태로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배포했던 제출 서류들을 좀 보시고 미리 이제 그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그 내용들을 이 온라인 사업 수행 계획서를 입력하는欄에 붙여넣기 형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셔도 좀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서나 견적서 같은 경우에는 공급 기업과 같이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 점 유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재정빙 서류에 관련한 내용들은 별도 공모 안내서를 참고하셔서 이제 증빙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구매 바우처로 신청하시는 분은 해당이 없고요. 가공 바우처 신청 시에만 해당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원도 지금 지원 대상이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 대학 연구팀으로 확장됨으로써 조금 차이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올해 이제 지원하게 되는 확장이 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인증서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떤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재학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 이런 내용들이 좀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별도로 이제 추가되는 서류들은 좀 확인하시고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평가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 15일까지 전체 데이터 바우처 신청서 및 수행 계획서 등을 기업에서 제출하신 내용을 마감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적격성 검토를 통해서 쭉 이제 선정평가 체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청 자격 및 기본 요건 검토를 K데이터에서 적격성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기관을 통해서 분야별 적합성에 대해서 검토를 사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K데이터와 전문기관이 함께 최종 심사를 좀 진행하게 되겠는데요. 이 최종 심사는 외부 전문위원들, 총 5인에서 7인 정도로 구성되는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이제 그 부처 추천까지 받은 전문기관의 어떤 전문가도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60점 이상의 그 점수를 획득한 그 수요 기업들의 이제 신청서 수행 계획서를 기반으로 높은 점수부터 우선 협약 대상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약 대상으로 선정된 다음에는 이 조정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 지원금을 조정심의하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지원 가능한 전체 예산을 고려해서 이제 최종 협약 대상 및 사업비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데이터 바우처 접수 시스템 활용에 대한 안내인데요. 지금 데이터 바우처 접수 시스템은 데이터 판매 기업의 어떤 목록과 연락처, 그리고 기업별 판매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기업과 매칭을 아직 못하신 그런 기업이 계시다면 이 판매 기업 목록에서 기업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상품들을 이제 검색 등을 통해서 이제 수요 기업이 이제 바우처를 통해 활용하고 싶은 데이터를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공 서비스 같은 경우도 가공 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가공 서비스가 어떤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데이터 바우처 접수 시스템이나 데이터 스토어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는 더 디테일한 내용들, 그리고 각 공급 기업 담당자들이 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저희 이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의 이제 대표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상품이나 가공 서비스 보유 공급 기업도 확인하시고 또 이제 공급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이 데이터를 좀 쓰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이드라인까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공급 기업들의 상품들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자주 접속하셔서
신청하기 전까지 좀 많은 노하우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출 서류 중에 사전 협의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전 협의서는 일단 양식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구매 바우처 사전 협의서, 그리고 가공 바우처 사전 협의서가 있고요. 각각의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데이터 상품을 이제 구매할 때 그러니까 어떤 식의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지의 항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바우처 같은 경우도 이제 공급 기업으로부터 가공 서비스를 받을 때 가공 서비스의 가격이나 이제 그 가공 서비스 유형, 그리고 그 가공 서비스를 이제 받을 때 요구 사항 등 상세 설명 등을 같이 협의하실 수 있게 이제 양식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구매 바우처 사전 협의서와 가공 바우처 사전 협의서는 반드시 사고자 하는 어떤 데이터 상품이나 가공 서비스의 개수만큼 개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어떤 사전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서로 서명하시게 되는, 그리고 그 협의서와 견적서를 포함해서 이제 바우처를 신청할 때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바우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들이 있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구매 가공 부문 바우처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중복 신청은 안 되죠. 네, 중복 신청은 안 되는데 단 필요하실 때 각 부문별로, 그러니까 구매는 구매, 가공은 가공, 그 안에서 지원 부문 금액 기준으로 40% 내에서 데이터 구매와 가공을 일부 혼합해서 네, 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상품과 가공 서비스를 혼합한다는 의미이고 데이터 구매 바우처나 가공 바우처를 네, 섞어서 신청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침 등을 좀 유심히 보시고 네, 그 기준을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데이터 바우처 수요 기업의 선정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단은 신청 시 제출 서류를 토대로 검토를 진행하고 전문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네, 심사를 진행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협약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면 평가는 이제 구매 바우처, 그리고 발표 평가는 가공 바우처 이렇게 진행이 좀 되겠고요. 코로나19 등 이제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점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매칭 방법은 일단은 데이터 스토어를 자주 들어와 보시거나 저희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바우처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공급 기업들이 어떤 판매 상품과 그리고 가공 서비스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걸 최대한 이제 편하고 쉽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거나 그리고 데이터 스토어에 공개되어 있는 스펙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아무래도 매칭하시는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매칭하기 위해서는 그 공급기업 해당 담당자 연락처를 아셔야 되잖아요. 그 담당자 연락처들은 저희 데이터 스토어에 모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기업 지정평가를 받으면서 각 공급기업들의 어떤 상품이나 가공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컨택 포인트들의 정보가 데이터 스토어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도 수요기업 신청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은 이번에 그 코로나19 대응 등 때문에 그 긴급 지원을 위해서 이제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팀 등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일반이나 예비 창업자 부분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요기업 최종 선정 결과에 대한 확인 방법, 네, 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데이터 스토어에 바우처 접수 시스템에 로그인 하시면요, 그 마이 페이지에 바우처 신청 관리 메뉴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바우처 사업 수행 결과 평가는 아까 이제 선정 평가와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그 사업 수행 결과를 판단을 하고요. 자세한 일정은 별도로 협약된 수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후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협약은 이제 작년과 다르게 이제 온라인으로 사업관리 시스템인 PMS를 통해서 지금 전자협약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협약은 이제 다자간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그리고 K데이터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상 전체적인 FAQ까지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긴 시간 저희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사항들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